신박한 MZ세대 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수님, 안우산입니다. 지난주 타이완에 있는 베트남 식당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타이완에 온 베트남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런 모습은 타이완에 정착한 베트남 신주민 문화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태국 음식점의 경우 분위기가 훨씬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베트남 음식점만큼 타이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가격이나 분위기는 레스토랑에 더 가까워요. 맞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타이베이에 있는 태국 음식점들은 베트남 식당에 비하면 너무나 고퀄리티예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안에 고급 식당으로 들어와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별도로 차린 식당도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그 큰 원탁 테이블이 뭐 적어도 5개에서 6개 이상 있는 정도 규모의 식당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물론 뭐 야시장 가판 같은 데서 파는 태국 음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당만 비교해 봤을 때는 타이베이의 태국 음식은 상당한 고급 식당 분위기를 풍겨요. 그죠. 그 가격으로 비교해 보면 베트남 식당에선 1인당 한화 4, 5천 원 정도면 충분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대만 돈으로 한 뭐 100원에서 100원? 200원 네, 정도면 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태국 음식점은 보통 2만 원 이상 있고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5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있지 평소엔 베트남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만 태국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맞아요. 예, 제가 타이베이에서 뭐 가장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태국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이 식당은 딱 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좁아요. 좁은 복도 이렇게 양옆에 룸이 계속 나와. 안으로 앞으로 가도 룸이 계속 나오고 끝이 없어요. 네, 옆으로 가도 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와, 굉장히 큰 규모의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이 룸들이 가득 차고도 또 모자랄 정도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건 이곳 사장님이 여자인데 타이완 사람 같았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문 앞에서 손님들이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돈 많은 부자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직접 요리하면서 운영하는 이 베트남 식당과는 달리 태국 식당의 사장님은 대부분 타이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차이는 타이완에 있는 태국인 구성에서 비롯될 것 같아요. 타이완의 태국 음식점은 대부분 태국의 화교 또는 타이완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순수 태국 출신 사장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역사적 이유도 있어요. 국공내전 당시 일본 국민당 군인들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피난해 정착했고 그 후손들이 다시 타이완에 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중국,云南 출신이라서云南 요리를 함께 파는 것도 있어요. 당시에 국경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군인들이 원래는 중국 윈난 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와, 재밌다. 네, 그래서 간판을 보면云南 요리라고 쓰는 태국 음식점도 있어요. 네, 좀 관찰해 보세요. 이런 깊은 역사가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타이페이에 살면서 자주 보는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베트남인과는 좀 다르게 태국 사람들은 제가 타이베이 시내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타이완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이 확실히 다른 동남아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네, 그 지난주 언급한 타이완 정부 통계를 보면 태국 신주민 수는 전체의 1.8%이고 태국 근로자 수는 전체의 8%를 차지해요. 오, 상당히 적네요. 네, 베트남은 거의 20%, 30%였는데 특히 태국 근로자는 남성이 많고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인에 비해 요식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 통계를 보니까 확실히 타이완에 사는 태국인이 적다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 식당은 베트남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차려야만 하는 생계 수단이라면 태국 식당은 뭐 타이완인이나 화교 등 어느 정도 기본 자금을 갖고 차리는 좀 사업의 일종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부터 베트남 식당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타이완 대중을 주요 고객으로 삼다 보니까 그 음식도 현지인 입맛에 맞게 조정해요. 저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그냥 베트남 식당이랑 태국 식당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르지? 네. 라는 가벼운 질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타이완의 신주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인구부터 해서 그들이 타이완에서 살아가는 문화까지 탐색하는 이런 굉장히 풍성한 담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논문 주제로 진짜. 써도 돼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이완의 인도네시아 음식점도 다른 풍격이에요. 맞아요. 네, 현재 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전체의 37%를 차지해 거의 33만 명이에요. 와. 이 중 70% 이상이 간병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나이가 많으신 타이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간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인도네시아 대부분, 분들이에요. 네. 그만큼 타이완 내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식품점과 식당도 생겨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게들의 주요 고객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저도 타이완에서 사귄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꽤 있어요. 네. 제가 남편의 친척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늘 젊은 인도네시아 도우미랑 함께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타이완에서 간병 일하시는 그 인도네시아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요. 네. 근데 또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육아하는 인도네시아 도우미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인도네시아인을 집에 고용해서 육아 일손을 이제 돕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인도네시아인은 영어를 사용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도우미랑 영어로 소통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네, 진짜 영어 재밌죠? 공부.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도 인도네시아 슈퍼가 2개나 있어요. 저희 회사 근처도 있어요. 어. 네,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인도네시아 팀도 항상 인도네시아 도시락을 단체 주문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입사 초기에 자주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항상 놀랐던 게 바로 인도네시아의 매운맛이었어요. 매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문화가 강해서 음식에도 다양한 제한이 있죠.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보다 타이완인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확실히 베트남 식당, 태국 식당에 비해 인도네시아 식당은 그 수가 굉장히 적어요. 대신 뭐 이렇게 식료품이나 재료를 파는 가게들은 꽤 많아요. 많아요. 아마도 아마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타이완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인도네시아 분들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겨냥하는 타겟층은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신기해요. 와, 저 그때 인도네시아 음식 먹고 그 매운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뭐 한국 고춧가루는 저리 가라고요. 약간 불닭 소스가 같은 맞아요. 그런 강렬함을 주는데 또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런데 또 이런 매운맛이 요즘같이 이렇게 식욕이 없는 무더운 여름에 뭔가 좀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혀가 너무 아팠어요. 뭐라도 먹어야 돼. 우유를 바로 사서 먹었어요. 이처럼 인구 구성과 음식의 문화적 특징이 식당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게 참 흥미로워요. 이 음식들은 타이완 요리와 어우러지면서 또 하나의 타이완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M세대 대표 서승임, 네, Z세대 대표 안우상이었습니다. 가자. 빠이빠이.